안녕하세요. 10월 24일 아가미 적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이예린 씨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10월 24일 아가미 적시기 방송을 진행할 물도깨비 그리고 서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규 방송으로 편성돼서 이제 기념비적인 1화 이제 막 방송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아가미 적시기에서 무슨 얘기하기로 했죠? 일단은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아가미가 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 바다로 가서 우리의 그런 본연의 아가미의 바닷물을 적셔보자는 취지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나기를 모든 생명은 다 바다로부터 진화해서 육상으로 진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본래는 바다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사실 바다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잊었고 또 바다는 어땠는지 우리가 바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왔는지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불쌍한 육지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바다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의 흔적 아가미에 바닷물을 찰박찰박 적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부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즌 1을 통틀어서 아가미 적시기의 부제는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지 인간들에게 바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근황 좀 듣고 싶은데요.
저기 서재님은 요즘 바다를 가보셨나요? 저는 최근에는 뭔가 좀 생업이 바빠서 바다를 가볼 시간을 많이 못 낸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간 게 한 달이 더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아주 예전에 비하면 이제 최근에는 좀 더 바다를 많이 다니기 시작했지만, 뭔가 일이 바쁘고 좀 생활이 불안정하고 이런 시즌에는 바다를 또 찾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도깨비님은 최근에 어디 바다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바로 저번 주에 바다를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정말 바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평선에 막 파도가 치고 막 새파란 그런 바다라기보다 생명이 가득하다 못해 질퍽질퍽한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갯벌을 다녀왔습니다. 생명의 보고죠. 인천 송도에 있는 갯벌을 다녀왔었는데요. 다양한 인천 녹색연합을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연합해서 그 바다 갯벌에 불법으로 설치된 칠개잡이 통발을 수거하러 바다에 다녀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통발 수거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들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다 같이 청소를 진행했었는데 정말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정말요? 네. 다들 온몸이 젖을 줄 모르고 그 바지 장화 정도만 입고 이제 들어갔었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뻘흙 범벅이 되어가지고 나왔었던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그 칠개잡이 통발? 그거는 많이 치우셨나요, 그러면? 그 단체 측에서는 집계하기로는 3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체감하기로는 300개보다는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캤나 싶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많긴 많았더라고요. 3-4더미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개 한 개 길이가 거의 2-3m부터 해서 5m. 되게 크네요. 네네. 5m까지 된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체감 그 수거량은 훨씬 더 많죠. 그렇군요. 엄청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전신 근육통에 시달려가지고. 아직도 손이 좀 저리긴 한데, 그래도 그때 그 홈통 안에 갇혀있던 개찌렁이들이나 개들도 저희 개불도 봤거든요. 그런 생물들이 거기 플라스틱 통 안에서 그대로 갇힌 채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치, 인간이 심었으니까, 그치, 인간이 뭐, 품을 들여서라도 다시 수거를 해야지. 당연한 일이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갯벌에 뒹굴고 왔다. 이야기만 들어도 뭐, 그 갯벌에 그 축축하고 또 생명력 넘치는 그 촉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쵸. 참, 약간 뭐랄까요? 그 회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벌판? 그런데도 참 갯벌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게 칠면초나 퉁퉁마디 같은 염생식물들이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게 또 붉게 물들었더라고요. 그게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지에서 보는 그런 단풍이랑은 또 사뭇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서 정말 바다의 그런 생태계도 다르기도 다르거니와 바다의 아름다움은 또 다른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갯벌에 단풍이 진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는데 칠면초와 퉁퉁마디 이런 이름들도 되게 새롭게 들리고 그 아가미 적시기 다음 또 이번 시즌 아니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하게 또 듣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네, 좋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갯벌 생태계와 생물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또 다음에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참, 그 서재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혹시 언제 서재님이 바다를 처음 갔는지 첫 바다의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 네. 그 사실 제가 기억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네. 저랑 제 동생이랑 같이 그 모래를 퍼올리면서 막 뿌리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표정의 사진이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엄청 크게 인쇄하셔서 그걸 뭘 하셨냐면 그 십자수 작품으로 만드셨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십자수로 이제 저때 바다에 갔었지라는 첫 기억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가족적인 그런 추억과 행복이 얽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다를 처음 기억하는 거죠. 네. 굉장히 바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바다에 대한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참, 보통은 이제 바다에 가면 가족과의 기억? 네. 아니면은 혹은 연인, 혹은 친구들, 이런 아름답고 참 화목한 그런 기억들이 가득한 공간으로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바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추억을 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소 마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날 수도 있고 좀 그런 바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억의 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환경 문제를 직시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바다의 현실의 바다, 그런 이야기. 네. 저희 그래서 조금 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지금 바다는 코너에서 그런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바다의 현장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 물이 무서워서 가만히 보기만 했었지. 어렸을 때부터 난 물이 무서워서 멀리서 보기만 했어. 바다를 보면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 걸 꼭 들어가야 해. 몸을 적셔야 해. 올해는 어떡해. 올해 처음 풍덩 뛰어든 바다, 내가 보던 그 바다가 맞나. 올해 처음 풍덩 뛰어든 바다, 보는 바다와 너무 다르잖아. 바다의 몸을 맡기고 움직임 없이 누워도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던 건지 짐작만으로는 전혀 알 수
시와님의 올해 처음 바다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가사에 올해 처음 풍덩 뛰어든 바다. 내가 보던 그 바다가 맞나? 보는 바다와 너무 다르잖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시와님께서 이야기하시려던 바다는, 보기만 하면은 무섭고 겁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왜 내가 이걸 진작에 몰랐지? 라는 이야기겠지만, 저희는, 밖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모르고 바다를 봤을 때는 그저 아름답고 추억의 공간이었던 바다가, 알고 보니, 왜 이렇게 바다가 많이 망가졌지? 이렇게 오염된 바다의 모습이 또 있구나. 우리가 왜 이걸 몰랐을까? 놀랐다. 이런 이야기로. 네. 이런 주제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래는 잘 듣고 왔고요. 저희 바로 지금 바다는 오늘의 바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바다에서 봤던 그 충격적인 경험이랑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 이 쓰레기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그리고 쓰레기를 주웠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재님은 바다를 그렇게 자주는 가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를 자주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를 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번 제주도에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해양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네. 한번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치우는 해양 환경 보호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주도에 갔어요. 네. 와. 그래서 네, 그냥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와. 그때 네 제주도 하귀 해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 가서 한번 쓰레기를 치웠었거든요. 음. 근데 너무 많았어요. 쓰레기가 진짜 너무 많았고 얼마나 많았길래 너무 많았던 거죠? 그냥 그 일대가 싹 다 쓰레기로 덮여 있었고요. 와. 그리고 그 옆에 그 갈대숲, 갈대밭 같은 게 이제 바다 그 파도가 치는 부분이랑 이렇게 육지 사이에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그 갈대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가득했었고 네. 부표 같은 쓰레기도 엄청 수십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느꼈죠.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물도깨비님 따라다니면서 전국 바다를 보기 시작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갔던 바다들은 뭐 강릉 해수욕장이나 이런 관광지화된 그런 바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알고 보니까 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또 한 번씩 이제 관광 시즌이 성수기 되기 전에 한 번씩 갈아엎고 이래서 관리가 되는 깨끗한 바다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는 곳, 뭐 항구나 아니면은 갯바위나 섬이나 이런 곳들은 와 정말 계속 쌓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쵸. 참 그렇게 바다에서 한번 쓰레기를 보고 나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쓰레기랑은 정말 형태도 규모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다는 거를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육지 쓰레기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거나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바다 쓰레기는 희한하게도 움직이죠. 파도가 네. 치면 파도를 따라 움직이고 또 한 번 바다로 쓸려 나가면은 가라앉기도 하고 해류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바다 생물들이 또 먹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네. 정말 아까 그 변화무쌍한 바다의 힘에 의해서 쓰레기가 막 움직이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육지랑도 쓰레기의 그런 상태도 다르고 또 바닷물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 이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항상 짜고 축축한 그 생명이 가득한 물에 젖어 있다 보니까 금방 부패하고 그냥 또 생물에 갇혀서 썩기도 하고 네. 냄새도 냄새고 치우자니 물에 젖어서 무게도 엄청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또 이게 그 해초 같은 생명체에 보통 뒤덮여 있기도 하잖아요. 따개비나.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시각적인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좀 해양 쓰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칭하는 육지 쓰레기랑은 별개 해양 쓰레기가 또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서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쓰레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종종 뉴스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거 이제 해운대 같은 데서 보통 그 관광지 해수욕장이 성수기, 그러니까 여름에는 막 술병이 가득하다. 막 담배나 술병이 너무 가득하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런 그냥 전형적인 관광지 쓰레기 문제? 네. 이런 거는 그냥 뭐 한강 그런 공원 같은 데서도 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그냥 그래 사람 사는 곳이고 몰리는 곳이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문제였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바다를 혼자 가방을 보찜 메고 네. 막 그냥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를 가고 싶었었던 저의 욕심에 네. 바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보통 이제 모든 바다를 가려면 관광지화된 바다만을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통영에 있는 바다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네. 아직도 기억나요. 동암항이었나? 항구였거든요. 작은 어항이었는데 거의 통영의 약간 남동 쪽이었거든요. 나름 끝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저 끝에 가서 나는 해 뜨는 걸 보겠다 하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네. 밤 막차를 타고 가서 새벽 내내 걸어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바닷가에 도착했더니 제 코에 이제 냄새가 썩은 냄새가 코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요? 네, 바다에 도착하면은 상상하는 그런 바다의 냄새는 짭조름하고 싱싱한 그쵸. 바다바람의 냄새인데 네. 썩은 내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게 네. 뭐지? 이게 바다인가? 싶어서 이제 더 다가가 봤더니 그 항구에 그 약간 반 진흙벌 반 자갈벌이었는데 그 배로부터 그 어선으로부터 나온 기름이 뒤덮여 있는 거죠. 아이고. 기름이 뒤덮이면 땅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갯벌이 다 썩어 있었던 거죠.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하게 올라왔는데 이건 정말 맡아보지 않고서는 그 냄새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역하고 좀 기름진 냄새가 나고 또 여기저기 깨진 소주병이 잔뜩 나뒹굴고 온갖 전선이나 그런 부자재들, 기계 네. 부자재들이 나뒹굴고 또 죽은 개 시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굴껍질과 함께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광경을 제가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그런 걸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네요. 아수라장이었죠. 그리고 저만치에는 타이어가 버려져 있는데 타이어가 또 네. 그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타이어는 크고 무거운 쓰레기잖아요. 네. 그럼 저희보다 한참 작은 생물들한테 타이어는 거의 장벽이죠. 그렇겠네요. 네, 거의 장벽이라 이게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돼서 빠지면은 그 타이어 안에 생물들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그 안에서 썩는 거죠. 갇힌 채로 물과 생물이 썩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시체들이 떠다니는데 정말 그 냄새가 냄새랑 그 시각적인 충격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냄새와 그런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신 거군요. 그쵸. 거기를 걸어봤죠. 유리 깨지는 자가작 하는 그 소리. 네. 저에게 바다의 이게 정말 바다군. 이게 바다군. 그래. 이것도 바다군. 네. 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날 통영에 보여준 거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해안가를 걷는데 굴 껍질이 산처럼 쌓여있어요. 통영하면 또 굴이죠. 네, 통영하면 굴이죠. 네. 그 우리가 보통 구입하는 굴은 소비자들이 보는 굴들은 봉투에 가지런하게 긴 봉투에 투명한 봉투에 담겨 있는 굴 속살이잖아요. 네. 그만한 속살이 생산되려면 그 굴 개체에 해당하는 굴 껍데기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껍데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탈각 작업을 다 하는 거죠.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을. 그걸 탈각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기는 네네. 작업을 하는 네. 하는데 그 껍데기가 진짜 산처럼 쌓여 있어서 또 거기에서도 그 굴 썩은 냄새가 나요. 아, 네네. 그게 2차 충격으로 그 해안가마다 그 굴 껍질 벗기는 그 공장 같은 게 이렇게 쭉 늘어서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김없이 거기에 굴산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또 쓰레기구나.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찾아보니까 이 굴껍데기를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서 이것도 해양 폐기물이더라고요. 따로 네. 분류가 돼가지고 재활용을 할 방도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 이렇다 할 그 폐기 방법 없이 그냥 거기에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네. 또 가봤어요. 근데 아직도 쌓여 있고요. 그냥 계속 인간이 소비한다는 그 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해양 쓰레기의 종로가 기상천외한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사실 서재님이랑 저랑 이야기한 거는 세 발의 피잖아요. 아, 그렇죠. 알죠, 저희는 네. 또. 아, 그래서 저희가 또 각자의 계기로 쓰레기 문제를 이제 자각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쓰레기를 보러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나름 그래도 서해, 남해, 동해, 또 제주해 가리지 않고 그래도 여기저기 다 다녀봤던 거로 아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녀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해양 쓰레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저저번 달에 여수를 갔었는데 농약병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 농약병을 제가 이제 최근 한 1, 2년 동안 해변 청소하러 다니면서는 맨 처음에 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에 처음 해변 청소로 갔을 때 딱 한 번 보고 그 사이에는 못 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2년 만에 또 바다에서 농약병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농약병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 옆에 농약병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병이 또 있네. 그러고서 그거 줍고 그랬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그 해변에서만 한 26개를 주웠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랬죠. 네. 그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쓰레기는 그 농약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가 저희가 어느 정도 반경으로 청소를 했었죠?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1시간도 안 되는 거의 30-40분 안에. 맞아요. 그 농약병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뭐 스티로폼도 있고 페트병도 있었는데 그날 그냥 농약병만 한번 주워보자 했었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이제 농약병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때 봤던 그러니까 농약병 중에서도 또 충격적이었던 게 네네. 그 그라목손이라는 아. 종종 이제 농약병으로 사례가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거나 아니면은 네네. 뭔가 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막 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안 좋은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농약 이름인 악명 높은 그라목손이 병채로 네. 밀려와서 그 라벨을 봤을 때 딱 읽었더니 그라목손이었던 게 좀 맞아요. 쇼크였고 네. 또 그거 말고 또 충격이었던 게 정말 따지도 않은 새 농약이 맞아요. 떠밀려왔던 네. 게 저희가 보고서 다 같이 경악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같이 주우시던 교수님하고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심장 떨어지는 경험을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이게 농약이 바닷가에 밀려온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주변에 농약을 쓰고 있다는 농가가 있다. 네. 그러니까 농업지대가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이 유해한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네. 있다. 혹은 잘 모아놔도 모종의 환경 뭔가 폭우나 뭔가 모종의 이유로 충분히 이만큼이나 쓸려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안에 분명히 아무리 썼다고 해도 잔여 농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바다에 오면 이게 거의 저희가 발견한 게 밑이 깨지거나 네. 밑부분이 사라진 상태의 병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오게 되면 병이 파괴되는데 그 안에 있던 농약도 바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화학적인 오염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 여러 가지로 농약병의 존재는 참 맞아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 그 해변은 또 해수욕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런 게 많이 발견돼가지고 아 맞아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바로 옆에 버젓이 사람들이 네, 그 돗자리 펴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 해양 액티비티도 즐기고 있었는데 그렇죠. 떡하니 바로 옆에 그냥 줄 하나만 쳐놓고 바로 경계 옆에는 농약병이랑 온갖 쓰레기가 위험해 보이는 게 막 나뒹굴고 있고. 네. 아, 그게 아마 여수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거기면은 그래도 나름 여수에 꽤 유명한 해수욕지인데 그런 곳도 이런 상태이다. 네. 그래서 참 충격, 맞아요. 그때도 충격이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종 다른 환경 단체 분들께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이 주사기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주사기를 직접 보지 않아서 그냥 주사기 쓰레기에 대한 감흥이 크게 있진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네, 네. 그냥 아 그치 바다에는 정말 모든 게 육지로부터 온 모든 게 모이는 곳이니까 주사기라고 해서 뭐 없을 리 없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위험하겠구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진짜 바다에서 주사기를 주워보니까 등줄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게 왜냐하면 주사기에 바늘이 없는 것도 주워보고 있는 것도 주워봤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무서워요. 그쵸. 바늘이 주변에 어디에서 뒹굴고 있을지 모르니까. 네. 보통 바다에 가면은 다들 맨발로 모래 촉감을 만끽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딘가에 바늘이 나뒹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섭죠. 그렇죠. 공포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 오염원이기도 하고 날카로운 바늘에 찔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바늘이 없는 걸 주워도 무섭고 또 엄청 날카로운 바늘이 달려있는 주사기를 주운 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또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뭐 마대자루나 뭐 일반적으로 해양 쓰레기 담는 마대자루에 대충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걔는. 그거는 들고 가다 내가 찍힐 것 같고 또 이걸 수거해 가시는 분도 찔릴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주변에 있던 그 페트병 쓰레기 같은 거였나? 뭔가에 주섬주섬 싸서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병 안에 이렇게 넣어서. 네네네. 네네.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사기가 네. 여러모로 저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죠. 그렇겠네요. 이게 좀 정말 다른 범위의 쓰레기구나 싶었는데 네.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의료 폐기물이 바다에서 덜 발견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을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나름 그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중국을 비롯한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료 폐기물을 따로 처리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일반 쓰레기가 터졌는데 그 안에서 그 피나 뭔가 오염물질이 포함된 주사기가 그대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지나면서 좀 의료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발전을 했을지는 좀 갖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바다에 한 번 들어간 쓰레기는 거기서 수십 년씩 돌아다니니까 그런 그렇죠.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심란한 마음이 듭니다. 그쵸. 네. 그래서 참 의료 폐기물이 참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네. 그리고 요 근래 마약 관련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 인슐린 주사하는 제 가정에서 인슐린 주사하는 주사기로 또 마약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사기가 다량 일반 쓰레기 섞여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고 투기된 상태로 또 해안가에서 그렇게 하고서 발견되는 주사기로 추정되는 것들이 좀 요 근래 더 발견된다고 해서 이게 긴장을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또 이런 거 말고도 또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충격 이런 게 아니더라도 또 뭔가 힘들거나 기억에 남는 쓰레기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쓰레기는 그 스티로폼 부표가 떠오르거든요. 아, 그 스티로폼 부표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업용으로 쓰는 부표는 엄청 큰 양식 그런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 부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거의 오토바이만 했던 거, 스쿠터만한 그런 스티로폼 부표들 와.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스티로폼 부표가 더 무서운 건 네. 그게 또 작아지고 또 점점 작아지고 바스라바스라지다가 모래처럼 돼서 그 바위 틈이나 갯바위 사이에 하얗게 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와, 그 덩치가 클 때는 이렇게 번쩍 들어서 빨리 치우기라도 하지만은 맞아요. 네, 그렇게 막 알알이 바스라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 상태에서는 뭐 손으로 퍼담으면 흙이랑 같이 퍼담기고 식물이랑 같이 퍼 올려지고 이러니까 와, 이거 과연 자연에서 제거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좀 많이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또 바다에서 육지의 스티로폼과 바다에서 만나는 스티로폼의 광경은 또 다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때 바다에서 세 가지 눈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말이 하고 있나요? 다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다에는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예. 하늘에서 내리는 그 겨울바다에 눈이 내리는 그런 눈이 있고 네. 또 바닷속에 이제 그 죽은 사체나 부유물들이 하얗게 내리는 바다 눈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스티로폼이 부스러져서 퍼져 있는 하얀 눈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당연히 세 번째 눈이 가장 치명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처럼 쌓여 있는데 네. 눈처럼 녹지는 않고 영원히 남아있거나 더 작은 가루가 될 뿐인 네. 그 어디에도 이롭지 않은 그렇죠. 하얀 눈이죠. 치명적인 하얀 눈. 맞아요. 뭔가 이게 파도 포말인 줄 알고 멀리서 봤을 때는 하얀 게 이제 파도 포말인가 보다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게 다 육지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흩뿌려져 있는 그런 광경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네. 바닷가마다 그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 파도의 선이 남잖아요. 네네. 물결선이. 그 선에 보면은 하얀 알갱이들이 항상 그러니까요. 적던 많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적은 곳은 적은 곳대로 이걸 어떻게 수거하나 이 광활한 모래해변에서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걸 언제 퍼담지. 그렇죠. 또 퍼담아도 이게 모래랑 다른 유기 생물체나 그 자연적인 물체들이랑 같이 퍼담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걸러줄 수도 없고 참 막막하게 만들잖아요. 네. 참 스티로폼 문제 또 해양 쓰레기 하면 가장 심각한 것들 중 또 하나죠.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스티로폼이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요? 바다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제 양식장에서 신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는 게 이제 금지됐고요. 그 네. 해수부에 의해서. 네네. 이제 올해 말까지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스티로폼 부표는 이제 전면 퇴출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티로폼 부표를 좀 덜 바스러지는 소재로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친환경 부표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이 그런 부표 교체 사업 같은 걸 벌여왔는데요. 네. 그래서 뭐 연간 1,000만 개씩 이제 대체 소재 부표로 바꾸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그 유실돼서 둥둥 떠다니고 육지에 떠내려오고 이런 것들 수거하는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스티로폼 바다에 존재하는 스티로폼의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다에 이미 유실된 스티로폼들을 처리하는데도 좀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계자들 혹은 정부 부처들은 해양에 지금 유실된 어구잖아요. 네, 그 쓰레기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네, 좀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의 스티로폼이 부스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걸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참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또 속상함을 가지게 만드는 또 쓰레기들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에 이 쓰레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벌써 마칠 때가 됐나요? 네, 시간이 음, 돼가지고 오늘 이번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즌 1에 쭉 풀어놔야겠네요. 네, 그래야죠. 네, 네. 앞으로도 또 많이 다들 기대하면서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네,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마지막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는
양희은님의 아름다운 것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제가 이 곡을 일부러 이 곡을 선택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수라라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 바다와 바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책 혹은 다큐멘터리, 영화,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 소개할 작품이 수라거든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작품이에요.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황윤 감독님의 러닝타임 1시간 48분짜리 영화고요. 개봉일은 2023년 6월 21일이고요. 수라 갯벌, 우리 서해안 쪽에 이제 군산, 그쪽이 이제 새만금 간척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댐으로 막혔지만 다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갯벌을 지키고 더 이상 메워지지 않도록 싸움을 하고 있는 거의 몇십 년째 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 처음에도 갯벌 청소하고 오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되게 또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쵸. 사실 지금 갯벌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전에 비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마 수라 영화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이전까지 그래도 조금 사그라들었던 관심에 다시 불이 다시 지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수라 영화가 지금 거의 몇 주째, 사실 개봉하고서 거의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독립영화관이나 전국의 이제 각종 상영관들에서 아직도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영화를 거의 릴레이로 상영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연대하고, 또 바다가 아직 살아있음을, 이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화 덕분에 다시 갯벌에 대한 애정을 다시 되찾았고, 또 바다로 또 갯벌로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수라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도 2차례 보고 왔잖아요. 네. 수라 영화를 보고서 좀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아름다운 것을 본 죄라는 그 표현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아, 네. 그쵸. 네. 그 표현 가슴에 남지 않은 심금을 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 오동필 단장님이랑 감독님이 그 도요새들이 날아가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그 광경 있잖아요. 네. 엄청난 군무, 그 광경. 저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네. 사실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압도적이겠구나, 장관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갯벌을 계속 지켜보았을 그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았길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며 네. 정말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시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함축한 게 아름다운 것을 본 죄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새만금 신공항 관련 재판이 한 차례 있었는데 네. 그때 방청을 갔다가 끝나는 길에 그 재판을 맡아주셨던 변호사님께서 그분께서는 수라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네. 물이 오늘은 들어올까? 내일은 올까? 언제 들어올까? 이제 네. 그 다음 날엔 들어올까? 네. 이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혀 있어서 뭔가 육지가 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바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갯벌의 대사인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생명들의. 네, 아직 도요새들도 살고 있고 아직 흰발 농개도 그곳에 털을 잡고 있고 네. 다양한 생물들이 아직
그 촉촉한 땅에 그 속에 잠들어서 기다리고 있어서 네. 아, 이 아이들이 아직도 바닷물이 이전처럼 다시 들어오기를 끝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들이 있기에 갯벌이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갯벌의 이름으로 불러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계속 귀에 남아요. 언제쯤 물이 다시 돌아올까. 사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왔던 물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한순간에 막히니 정말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죠. 네. 참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비가 내려서 바닷물인 줄 알고 물 밖으로 솟구쳐 나왔다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참 저는 그 대사가 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참 수라 심금을 울리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슬프고 아름답고 또 투지를 다시금 네. 느끼게 해주는 영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인생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 수라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드릴 작품은 책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무법의 바다라는 책입니다. 아, 이름부터 네. 포스가 느껴지죠? 저자는 외국 저자고요. 이언 어비나 씨가 지으신 책이고요. 부제는 보이지 않는 디스토피아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책은 아고라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책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두껍다고. 네. 784페이지. 벽돌책이네요. 네, 벽돌책입니다. 네. 이건 목침이에요, 거의.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읽기 시작한 지 저는 며칠 안 지났는데도 흡입력이 장난 없더라고요. 이게 그 기자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 이 저자가 기자인데 취재를 다니신 거예요. 탐사를 다니신 건데 네. 그러면서 직접 보고 겪으신 바다 현장의 이야기를 담으신 거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득하기만 한 어떤 수산물을 취하기만 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추적하고 담으신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다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무법천지에 정말 그 노동의 가장자리 중에 가장자리인 바다의 환경, 바다의 사람들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책의 이제 서문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분이 쓰신 글이 전 좀 인상적인데요. 네. 이 모든 모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 세계의 배에서 목격해 이 책에 담아내려 애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글프리만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바다와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혼란과 고통이었다. 라고 쓰셨어요. 우리가 보통 육지의 노동 환경이랑은 또 바다의 노동 환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바다는 사람이 사라지면 정말 못 찾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얕고 찰박찰박거리는 그런 연근해가 아니에요. 막 파도가 우리 키보다 높이는 막 4, 5m까지 치고 정말 배가 뒤집어질 만큼 파도가 높게 치고 육지의 법도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자의 권리 같은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있으나 마나한 곳이죠. 그냥 사람이 바다로 빠지면 사라지는 곳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도 외국인 어선원들 여권을 압수한다든지 식수를 충분히 안 준다든지 뭐 씻을 물을 한국인 선원들만 독점한다든지 뭐 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이 무법의 바다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저는 당장 정말 한 100여 쪽밖에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막 사람이 그 자동 집어 장치라고 그 물살이들이 아래에 모이도록 하는 장치에 그냥 사람을 두고 다른 선장들이 채가지 못하게 사람을 두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지켜놓게 냅두고서 그대로 죽게 냅두거나 다른 선장이 와가지고 총을 쏴서 죽이거나 벌써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냥 배 안에서도 다른 선박 노동자들한테 사람이 죽는 걸 본 적이 있냐 했더니 여기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이 맞고 죽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게 나와서 네. 이게 뭐지? 내가 여태까지 알던 그런 노동 환경이랑 너무 다른데란 충격이 네.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노동 현장을 볼 수 있고 또 바다를 착취하는 인간의 민낯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아가미 적시기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거로 끝이고요. 다음 주 방영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 준비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쓰레기를 좀 더 하나하나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거고요. 또 새로운 작품 들고 와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주 방송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서재 물도깨비였습니다. 더 나은 마포를 위해 노력합니다. 마포 FM